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작년 가을 자영업을 하는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남편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주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부모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신청 전에 증여한 재산을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차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서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비, 등록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질문하신 내용대로 본인 소비분 없이 2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매달 209만 7천 원씩 차감해서 96개월, 즉 7년 9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기타 증여재산에서 모두 없어지게 되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매달 256만 원씩 차감해서 78개월, 즉 6년 5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기타 증여재산에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했는데도 기타 재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맞벌이하는 딸이 손자를 돌봐달라며 2층으로 이사 왔고 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빼주었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됐어요. 구청에서는 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네, 기초연금 신청인과 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과하게 부풀려서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하도 졸라대서 지난달 5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할부로 샀는데도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차피 할부도 다 빚인데. 네, 기초연금 계산 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의 소유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차량가액 5천만 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셨어도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급 자동차를 꼭 타셔야 한다면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나 렌트 자동차는 보증금만 일반 재산에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연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론 대출은 개인의 담보평가 등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무보증, 신용 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대출을 받는 편법 등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수급자 선정 이후 되갚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설정 금액 기준이 아닌 실대출금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 약관대출, 공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2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전세 2억 원에 임대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 2억 5천만 원의 50%인 1억 2,500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돈 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해 체결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체된 세금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연체된 세금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집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나요? 아니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받게 되나요? 네, 기초연금 계산 시 지역별 기본공제는 기초연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청약저축은 일반 재산인가요? 금융재산인가요?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3월 달에 보내주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